여러분, 안녕하세요. 오경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교과서 45쪽부터 47쪽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교과서 보시면 눈에 띄는 그림이 있을 거예요. 비싼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 오늘은 문화유산 공부하는 시간이니까요. 뭔가를 공부하고 외운다라는 생각보다는 눈을 번쩍 크게 뜨고 멋진 물건, 이 속에 담긴 선조들의 지혜, 선조들의 삶을 살펴본다라는 생각으로 여기가 박물관인 것처럼 우리 그렇게 즐겁게 공부를 해보자고요. 자, 고려청자 나와 있죠? 이번 시간의 핵심 단어, 키포인트는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고려청자입니다. 고려청자는요, 지금 여기 교과서에 있는 이 청자가 가장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뒤에 보시면 이러한 것들도 모두 고려청자예요. 고려시대에 만들어진 청, 푸를 청, 자, 도자기 자. 고려시대의 푸른 도자기, 이러한 비치색을 가진 도자기들이 고려청자인데 이 디자인, 이 모양의 매병이 가장 유명하다 보니까 여러분은 이걸 보면 고려청자라고 하는데 이걸 보면 뭐라고 말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고려청자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에 만든 푸른 문양의 비치색이라고 하거든요. 푸른 문양의 도자기를 다 고려청자라고 합니다. 이것들 다 모두 고려청자예요. 여기 다양한 모양이 있지요. 다양한 문양도 있고요. 다양한 모양도 있어요. 그 중에서 우리 이 매병 모양 있죠. 이게 가장 대표적이고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고려청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죠. 고려청자 하면 떠오르는 단어, 선생님이 아까 비싸다라고 표현했죠. 그만큼 귀합니다. 귀하고요. 또 옥색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 색깔을 비치색이라고 정확히 표현을 하는데 파란색도 아니고 그리고 초록색도 아니고 영롱한 색이에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은 필기를 바로 이 색깔로 할 거고요. 밑줄도 이 색깔로 할 거예요. 가장 비슷한 색깔을 컴퓨터상에서 골라봤는데 바로 비치색, 고려청자만의 독특한 색깔입니다. 그리고 고려청자의 특징은 너무너무 아름답지요. 외국 사람들도 보면 이 아름다운 문양에 놀란다라고 해요. 그러면 더 자세히 글을 통해서 살펴볼까요? 고려청자는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예술품입니다. 예술품, 예술이죠. 청자를 만드는 기술은 중국에서 들어왔으나 고려에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상감이라는 공예 기법을 도자기에 적용해 상감청자라는 독창적인 예술품을 만들어냈대요. 우리 고려청자 선생님이 여기에 적어볼까요? 고려청자의 특징, 우리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의 핵심 내용은 이게 다예요. 고려청자의 우수성. 먼저 첫 번째로 지금 무엇이 나왔어요? 상감이라는 기법이라고 했죠. 상감. 자, 상감 봅시다. 선생님이 가진 이거 선생님이 직접 만든 도자기인데요. 보이시나요? 네, 도자기에 선생님도 이런 글씨라든지 이런 그림을 새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새겼냐면 선생님은 그냥 여기에 이쑤시개로 그때 이것을 굽기 전에 조금 이게 말랑말랑한 상태일 때, 진흙인 상태일 때 이쑤시개로 이거를 다 이렇게 긁어냈거든요. 그런데 상감 기법은 긁어낸 다음에 바로 다른 색깔의 흙을 여기에 묻히는 거예요. 여기에 다른 색깔의 흙을 그러니까 다 긁어냈어요.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지금 이거를 해본다고 해볼까요? 선생님 여기 긁어낸 다음에 여기에 다른 색깔의 흙을 이렇게 묻힙니다. 다른 색깔의 흙을 묻히고 말린 뒤에 뭐 칼 같은 걸로 이렇게 긁어내는 거예요. 여기를 긁어내. 그러면 이미 파인 부분에는
새로운 색깔의 흙이 묻어 있겠죠. 새로운 색깔의 흙이 파인 부분에 묻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박혀 있겠죠. 파인만큼. 그 다음에 이거를 구우면 매끈하면서도 여기 이 부분에 있는 이 모양의 색깔이 오묘하게 구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여러 가지 색깔을 내기 위해서 구운 다음에 색칠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다른 색깔의 물감으로 색칠을 한 다음에 굽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는 달리 우리 상감 기법이라고 하는 것은 파내요. 먼저 파낸 다음에 다른 색깔의 흙으로 채우는 거예요. 그 파낸 부분을. 그 다음에 잘 깔끔하게 긁어내고 그러면 이 부분에는 다른 색깔의 흙이 묻혀 있겠죠? 그거를 구워내면 이제 똑같은 흙인데 색깔이 다른 흙이니까 이 물량이 훨씬 더 부드럽고 아름답고 매끄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상감 기법이고 고려시대에 고려인들이 만들어낸 독자적인 그런 기술이에요. 상감 기법. 그래서 고려 청자 중에서 지금 여기 보면 청자, 상감, 운항문이 매병이라고 하죠. 청자긴 청자인데 상감 기법을 사용했고 이런 무늬의 매병이에요. 뒤쪽에 볼까요? 여기 청자고요. 차짠이래요. 이거는 지금 상감 기법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무늬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청자, 칠보, 투각, 향로 이것도 어떤 무늬가 없는 것 같아요. 청자, 상감. 상감 기법을 활용해서 이 무늬들을 지금 무늬들을 새긴 거예요. 청자, 상감. 여기도 상감 기법을 활용한 거죠. 그러니까 고려 청자라고 해서 다 상감 기법을 넣은 건 아니에요. 무늬가 있는 청자 중에 상감 기법을 활용한 것이 있는 거죠. 고려시대만의 독자적인 바로 도자기 만드는 기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자기에 무늬를 새기는 독자적인 기술이겠죠. 자, 이어서 읽어볼게요. 그리고 청자의 상감 기법이란 표면에 무늬를 새기고 무늬를 먼저 긁어내고 거기에 다른 흙을 메운 뒤 굽는 방법이에요. 긁어내고 거기에 다른 색깔의 흙을 메운 뒤에 구우면 이제 매끄럽고 색깔도 아주 곱게 나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청자를 만들려면 그릇을 만드는 흙의 종류부터 달라야 해요. 그리고 청자를 구울 때 높은 온도를요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우리 지금은 가스레인지도 있고 뭐 인덕션도 있어서 똑같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죠. 전기를 활용해서. 그런데 그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마, 아주 큰 가마에서 도자기를 구웠는데 높은 온도를 그것도 일정하게 유지해야만 높은 품질의 청자가 나오는데 그런 가마를 만드는 기술 또는 불을 활용하는 그런 기술이 고려인들이 이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높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가마를 만드는 기술과 그리고 불을 다루는 기술이 발달해야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를 적어보면 가마를 만드는 기술과 그리고 불을 다루는 기술이 뛰어나야 되는데 이것은 무엇을 위해서 높은 온도를 계속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가마를 만들어야 되고 계속 불을 잘 조절해야 되는데 그 기술이 고려인들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려 청자가 만들어진 거고 세 번째는 우리 마지막에 선생님도 발랐는데요. 반질반질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유약이라고 해야 유약,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유약을 발라야 돼요. 광택을 내고 빛나게 만들고 또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유약을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유약은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또는 그렇죠,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고려 청자의 우수성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보세요. 선생님 이 캔만 보세요. 고려 청자의 우수성 가장 첫 번째는 그렇죠. 긁어내고 다른 흙을 메꾸어서 무늬를 만드는 기술, 상감 기술. 그게 첫 번째 우수성이고 두 번째 우수성은 무엇이었죠? 자, 두 번째 우수성은 그렇죠. 높은 이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싹 높은 온도를 일정하게
오묘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그런 가마를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불을 이렇게 활용하는, 불을 이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세 번째는 마지막에 반딱반딱하게 유약을 발라야겠죠? 빛나게 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우리 모양.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이 모양. 이 곡선미라고 할까요? 고려청자의 이 아름다운 이런 선을 보세요. 선. 곡선의 아름다움. 자, 이런 아름다운 모양을 보세요.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고려청자만의 모양입니다. 자, 상강기법만큼 중요한 게 이 고려청자는, 이건 고려청자 아니에요. 고려청자는 모양이, 이 선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려시대에 만든 청자인 고려청자가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우리나라 고려인들, 선조들이 정말 대단하구나라는 그 삶을 엿볼 수 있는 문화유산이에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상감기법, 긁어내고 다른 색깔의 흙으로 이렇게 메워 넣어서 무늬를 내는 방법. 두 번째는요. 자, 무늬를 내었으면 구워야 돼요. 자, 우리 순서대로 해봅시다. 무늬를 냈어요. 그러면 구워야겠죠? 굽기 위해서는 높은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럴 수 있는 가마와 불을 활용해야 되고요. 자, 굽고 나왔어요. 어때요? 유약을 발라야겠죠? 빛나게 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유약을 만드는 기술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모양이 너무너무 아름답다. 순서대로 해보면 이런 순서가 되겠네요, 우리. 첫 번째,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혹시라도 외우고 싶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고려청자를 만드는 순서를 생각해보면 첫 번째, 모양을 만들겠죠. 근데 그 모양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라는 거. 모양에 두 번째는 무늬를 넣겠죠. 무늬. 근데 그 무늬를 상강기법을 활용해서 넣는다는 거. 자, 무늬까지 냈으면 구워야 됩니다. 높은 온도를 일정하게 가마를 만들고, 그럴 수 있는 가마를 만들고 불을 활용한다는 거. 자, 이제 꺼냈어요. 식혔으면 마지막으로 유약. 반짝반짝하게 유약을 발라야겠죠. 자, 이런 순서로 이해를 하시면 우리가 고려청자의 우수성을 오래오래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교과서 속으로 한번 읽고 넘어가 볼게요. 문화재를 지키려고 노력한 사람 누가 있을까? 간송, 전형필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문화재 수탈에 맞서 문화재를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래요. 이분이 우리의 문화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분이에요. 전형필은 개인 재산으로 문화재를 사들였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일제강점기가 일본이 우리나라의 것을 무자비하게 가져갔던 시기이기 때문에 우선 개인 재산으로라도 국가에서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내 돈으로 사들이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청자, 상감, 운항무늬 매병 이거예요. 이거를 2만 원을 주고 매병을 샀는데 선생님 고려청자 비싸다고 했는데 2만 원이요? 그 당시 2만 원은 바로 집 20채 가격에 해당하는 큰 돈이었어요. 이후 일본인이 내가 4만 원에 살 테니까 그거 넘겨라고 했는데 싫다라고 했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고려청자를 지켜주신 분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면 고려청자는요. 다양한 용도로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매병만 기억하지 마시고 다양한 문양을 기억해 보세요. 자, 주전자, 의자. 이거는 주전자고요. 이렇게 물을 따라 먹는 거고 이건 의자예요. 그리고 찻잔. 되게 딱딱해서 어떻게 잤을지 모르겠네요. 향로. 향을 피우는 거죠. 좀 더 자세히 우리 관찰을 해볼까요? 자, 찻잔. 요즘에도 우리 찻잔 할 때 여기 받침 그릇 있고 찻잔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기 향로인데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거 보이세요? 여기 연꽃 무늬도 있지만 여기 밑에 받침이 귀여운 토끼예요. 예술적인 아름다움 볼 수 있죠. 우리 백제시대 때에도 하나하나의 공예품 하나하나에 아주 아기자기하고 장인정신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 고려청자에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개를 보시면 여기 있는 이 문양들도 보세요. 상강기법을 활용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긁어내고 다른 흙으로 채워서 아름답고 오묘한 색감의
베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표주박 모양의 주전자 그리고 의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용도로 쓰였는데요. 청자가 귀한 흙으로 귀하게 어렵게 무늬를 내어서 또 귀한 가마에 넣어서 불을 힘들게 활용해서 나와서 좋은 유약을 바른 그런 그릇이에요. 그런 도자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널리 대중적으로 쓸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자, 청자는 만들기가 어렵고 가치가 높은 제품이라 왕실이나 귀족들이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런 화려한 문화를 엿볼 수가 있어요. 아, 그 당시 사람들은 이렇게 차도 마셨고 향로에서 향도 피웠고 이렇게 예쁜 의자에 앉아서 또 잠은 이렇게 예쁜 베개에서 잤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장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겠죠? 상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기와 그리고 항아리 그리고 여기 우리가 상상을 해볼 거예요. 여러분 자유롭게 상상하셔도 됩니다. 선생님은 답을 10초 뒤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 청자인데 배 모양의 무엇일까요? 이것의 용도 그리고 이것의 용도는 또 무엇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그런 겁니다. 고무신 같기도 하고요. 고무신 같기도 하고 이게 무엇일까? 바로 고려시대의 왕실이나 귀족의 변기입니다. 네, 변기고요. 자, 이건 뭘까요? 청자, 또 상간 무늬를 냈네요. 상간 무늬를 상간 기법으로 국화 무늬를 낸 이것은 어떤 그릇인데요? 어떤 그릇일까요? 어떤 용도의? 무언가를 뱉는 어떤 거를 침을 뱉는 그릇입니다. 우리 좀 뭐라고 하죠? 우리 침이 이렇게 침을 뱉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목에 뭔가가 꼈을 때 그때 침을 뱉는 용도의 그릇이라고 해요. 되게 특이하고 신기하고 놀랍지 않나요? 자, 이런 문화유산까지 소중한 문화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려청자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고려청자의 우수성, 선생님 보고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첫 번째, 만드는 순서를 생각해 보세요. 모양을 만들어요. 근데 그 모양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모양 만들었으니까 무늬를 새길 거예요. 근데 그 무늬 새기는 기법이 상감 기법. 세 번째, 이제 그걸 구울 거예요. 높은 온도를 일정하게 내야 돼요. 그럴 수 있는 가마, 또 불을 쓸 수 있는 능력. 그게 세 번째고요. 자, 구워져서 나왔어요. 식힌 다음에 무엇을 발라요? 유약을 발라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빛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네 가지의 모든 것에서 훌륭한 게 고려청자입니다. 선생님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자, 모양이 너무나도 아름답다. 모양이 너무 아름답고 무늬를 낼 때 상간 기법, 그리고 그것을 구울 때 그 가마, 그리고 불을 사용하는 거, 마지막으로 유약을 사용해서 빛나게 그리고 단단하게 만든다더라. 그게 우리 고려청자만의 기법이 담긴 고려청자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면서 뿌듯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교과서에 있는 이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감상하시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새로운 고려의 문화유산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